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 깊이 있는 토론으로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김경진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 의원은 오늘 임기 마지막 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부터는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오늘로 딱 정지되면 좋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앞으로 4년이 후딱 가야죠. 4년이 아니고 또 중간에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뭐 두 가지 큰 주제인데요. 하나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20대 국회 마지막 또 21대 국회를 기다리는 관련된 이야기. 또 하나는 윤미향 당선인 얘기인데 윤미향 당선인 관련 얘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관련 의혹 대부분 지금 뭐 잘못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다만 회계 처리 관련 부분은 조금 본인 이름으로 했던 것은 사과했다는 정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명 자체가 좀 선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만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 예컨대 모금을 해가지고 할머니 뭐 지원을 했다. 3차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수요 집회 돼지 저금통 깨고 뭐 모금 많이 했잖아요. 남은 기간에 모금했던 그런 거 것.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고 지금 아마 정대협 정 의원이 기부금을 받아서 뭐 한 50억 이상 되죠. 그게 지금 누락된 것이 회계에서 37억 원가량 되는데 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 그러니까 선택적이다. 그다음에 남편한테 그 소위 소식지 발간을 정의원 소식지 발간을 맡겼는데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 시민신문에 2019년에 뭐 최저가로 해서 뭐 특혜 준 거 없다. 근데 남편한테 맡긴 것 자체도 저는 뭐 최저가라고 해도 일종의 특혜일 수 있고 그 전에 2015년, 2017년, 2018년에도 있었어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의혹 대부분 아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믿어라. 이제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과연 믿겠느냐. 또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앞으로 밝혀지겠죠. 어떻습니까?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일단 뭐 차명 계좌 쓴 거라든지 또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죄스럽고 사과한다라고 운을 떼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개별적인 항목 하나하나 그러니까 내 통장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 횡령한 거 없다. 그다음에 할머니들 돈 안 줬다고 하는데 250만 원, 4,300만 원, 1억 이렇게 지급할 거 다 지급을 했었다. 3회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예. 지급을 했었다. 그래서 할머니들께 돈 안 줬다고 하는 비판도 잘못된 것이다. 그다음에 개별적인 내용 회계가 조금 부족한 것은 있지만 내가 개별적으로 횡령이나 배임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밝힐 수는 없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해명을 하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잘못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건 그때 가서 뭐 책임질 거 책임지겠다. 뭐 이런 내용이어서 기존의 입장하고 단 한치도 지금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기실 보면 언론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거나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게 사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었는데 정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최초에 제기됐던 의혹이 호프집에 지금 3,900이 지출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왜 그렇게 많이 갔냐 그랬더니 1년 동안 많은 지출이 그냥 한꺼번에 묶여서 3,900으로 간 걸로 그냥 정리가 됐을 뿐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디가 묶여서 3,900이 지출이 됐냐?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나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과거에 정의원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큰 틀의 내용만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 밝히겠다. 그리고 과거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지금 이 정도 상황입니다. 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70% 이상이 윤 당선인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고요. 통합당도 원활한 검찰 수사를 위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으로 좀 여론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달라지지 않을 거다. 30년 동안에 할머니한테 직접 지원한 거는 오늘 밝힌 게 3차례예요. 그리고 그 1억이라는 것은 그때 수령 안 한 분들에 대한 9분의 할머니에 대한 간 거고 그러니 그 할머니들한테 정말 열심히 여러 가지 생계 지원을 했느냐 이런 물음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관위에 후보 등록할 때 재산 등록이 현금이 한 3억 2천이죠. 네, 그랬죠. 예. 그동안 뭐 열심히 모았다, 자기 저축을 잘하는 습관이 있다 그랬지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급여가 뭐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억대 뭐 연봉을 받는 분도 아닐 거고 남편이 뭐 시민신문 운영한다고 하지만 벌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돈은 그러면 어떻게 조성이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남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선택적으로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늘 윤미향 당선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유 그만하면 됐다. 뭐 이젠 사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여론조사가 70%가 넘게 사퇴된다 나왔을 때 민주당의 서른 의원은 팩트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였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뭔가 여론을 더 조정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제가 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팩트를 가지고 언론이나 국민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팩트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출 내역 그리고 거기에 따른 증빙 자료가 사실은 밝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큰 틀에서 내가 개인 통장 사용하거나 뭐 이런 적은 있지만 횡령한 것은 없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찰에서 밝히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이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해명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밖에서 이번 과정 속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단체가 이번 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단체 위주의 운동으로 흘렀지 피해자 위주의 운동으로 가지 않았었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에게 3번에 걸쳐서 돈을 건넸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이지 우리 책임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면. 근데 국민들이나 또는 저금통을 가지고 갔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중에서 그래도 상당 비율은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데 쓰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책무는 아니다라고 그냥 선을 그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일반 국민들 또 위안부 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생각과 조금 괴리된 지점을 분명히 좀 느꼈을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사퇴 여론 70%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등이 되거나 뭔가 바뀔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예. 말씀에 좀 부연 설명하면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이 윤미향 씨와 정의원, 정대협이 정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활동 안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불식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동안 할머니 중심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이렇게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해왔다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그다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근데 이제 이게 저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보조금도 세부적인 사용처들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들어온 기부금들의 용처 세부적인 사용처들 그다음에 본인 통장으로 들어온 자금의 세부적인 용처들 이런 부분이 이제 검찰에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조국 장관 사태 이후로 이게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사 내용을 밖으로 나가서는 검사들이 처벌받도록 하는 그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보면. 예. 지금부터는 저렇게 해버리면 깜깜이 상황 속으로 전 국민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아하. 개별적인 자료 본인이 공개하지 않고 개별적인 영수증 본인이 밝히지 않고 검찰에만 내고 검찰에 해명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국회의원 당선인쯤 되는 사람이 사실은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또는 국민의 성금을 가지고 모았던 것도 검찰에서 수사받으니까 난 해명 못하겠다. 자료 못 밝히겠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전 국민들은 알 권리를 놓쳐버리고 그냥 깜깜 상황으로 검찰에서 나중에 밝히는 근데 검찰에서 사실은 밝히는 것도 이게 부당한 집행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횡령 배임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오로지 이 부분만 검찰에서는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수사 결과 밝히는 것도 이게 횡령 배임 이 부분만 이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우려를 금할 길이
없고 예. 사실 검찰의 공보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서 이게 수사 상황이라든지 과정들을 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깜깜이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기자회견 이전까지는 사실 확인해 보자. 뭐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여론몰이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적극 엄호하는 쪽이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이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검찰로 공이 돌아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가 말했던 검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이제 이런 뜻인데 일단 민주당이 신상털기 의혹에 대해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일종의 이제 진영 논리를 저는 계속 부각을 시켰다. 그리고 예.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이걸 좀 규명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도덕성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 사퇴를 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잠깐 표출이 됐는데 이해찬 대표가 다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잠자코 있게 되지만 결국은 언론은 또 취재 활동을 더 할 거고요. 또 언론이 검찰 수사 과정을 취재하면서 물론 뭐 오보도 낼 수 있겠지만 수사 내용들이 또 조금씩 언론 취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하면 예.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 그러면 윤미향의 오늘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민주당은 더 큰 부담을 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여권 일각에서는 8년 전에 이용수 할머니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신청을 했을 때 윤 당선인이 막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드러났다. 또 그리고 또 할머니 기자회견 뒤에 이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 배우설,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도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 이게 이 논쟁은 사실은 이 위안부 관련한 시민운동의 방향 예.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가 그다음에 피해자 중심주의가 얼마만큼 관철되어야 되는가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이 운동의 귀결점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실은 할머님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한일 양국의 어린 학생들 서로 만나게 하고 같이 과거 아픈 역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근본적인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할머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저는 할머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 사회가 깊은 고민을 할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 배후에 누가 있다 또는 할머니에게 무슨 잘못된 정보를 심어줬다 할머니가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방해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앙심을 품고 이런다 이런 얘기들은 다 부차적인 얘기고 불필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대한민국의 이 위안부 운동이라고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가면서까지 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이 역사가 사실은 묻혀버리는 거거든요. 민족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래서 그런 음모다, 배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해서도 안 되는 얘기고 굳이 그런 부분을 그냥 뭐 어떤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배후 조종 또뭐 음모론 뭐 여권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심지어는 할머니가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자리 욕심이 있었는데 본인은 뜻을 못 이뤘는데 지금 윤미향이 그리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는 굉장히 졸렬하다. 이게요. 일본이 주시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보기에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 권력을 잡은 쪽에서 저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정말 여권이 냉철하게 이 사안을 봐야 된다. 이거는 철저히 윤미향 씨와 정의연, 정대협이 그동안 활동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맞게 했느냐. 그다음에 국민 성금과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썼느냐. 회계를 도덕적으로 투명하게 했느냐. 개인 착복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맞춰줘야지 이 무슨 진영 대결로 몰고 가고 무슨 프레임을 씌워서 친일 반일 프레임 씌워서 갈 게 아니다. 여권이 지금 국민이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꼭 둬야 된다. 게다가 할머니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 혼자밖에 없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 2차 기자회견 국민들께서 다 보셨잖아요. 아주 기억도 또렷하고 논리도 정연했습니다. 네. 네, 국회 얘기 좀 들어가 보죠. 지금 이제 오늘 20대 국회 끝나고요. 21대 개헌을 위한 협상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처음에 날짜는 지키자 뭐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보니까 뭐 여야 간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180석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다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니 최근에 와서는 어쨌든 간에 개원 날짜 지키겠다. 그냥 모여서 뽑겠다. 5일 날 의장단 뽑고 3일 뒤에 뽑는 8일 날 상임위 구성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압박하는 수단이겠습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개원 협상이 법에 정해진 시한 내에 반드시 완성돼야 되는 것, 그리고 법에 정해진 날짜에 개원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죠. 근데 정말 민주당이 그렇게 갔을 때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개원 시작부터 파국이 갈 수도 있는 문제여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협상의 기술이랄까 아니면 그냥 강력한 기세로 어떻게 보면 협상을 담당하고 네. 있는 원내대표나 원내수석에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개원 관련이라든가 무슨 의안 관련 협상에 좀 여야 정당끼리 나서 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저는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요? 네. 일단 저도 뭐 으름장을 놓는 아. 그래서 뭐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 이런 속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정상대로 6월 5일 문을 열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6월 5일은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더 압박을 할 것 같아요, 여당이. 그러면서 일단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좀 가져가겠다.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은 좀 양보할지 몰라도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도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17대 국회에 만들어진 모든 관행을 없애겠다. 현재 속마음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는 뭐 몇 개 주더라도 얘가 알짜는 다 중요 가져가겠다. 상임위는 다 가져가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파국입니다. 아무리 야당이 소수지만 100석 겨우 넘었지만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러면 야당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회에서 만약에 표결을 밀어붙인다. 예.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결국은 이제 국민이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이 4.15 총선을 통해서 지금 의석을 여당한테 저렇게 많이 준 그 뜻을 여당이 정확히 헤아려야 된다. 저는 이런 지적하고 싶어요. 예. 네. 지금 권력을 잡았는데 코로나19로 해서 경제가 더 추락하고 경제 위기 심각하다. 뭐 전시 경제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정말 민생 제대로 챙겨라. 힘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힘을 줄 테니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을 가졌다고 막 밀어붙인다.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친일파 뭐 국립묘지에서 파묘하자. 칼기 사건 다시 조사하자.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하자. 전부 과거만 헤집는 자기들 잣대로 역사를 다시 쓰자. 지금 이거 아닙니까? 미래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회를 정상 개원해서 3차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 3차 추경안 조속히 통과시키려면 국회 정상 개원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야당의 협치를 한다는 뜻으로 관례를 지켜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원내대표 초청해가지고 식사 베푼 것도 또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문어찜과 전복찜 이렇게 김정숙 여사가 예. 네. 선물 준 것도 다 협치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원구성 협상이 시작이 됐을 때 민주당 몫으로는 11개, 그리고 통합당은 한 7개 정도 그렇게 얘기가 배분이 예상이 나왔었죠. 됐었는데요. 지금 분위기라면 어느 정도 배분이 될 거라고 글쎄 뭐 보십니까? 의석 숫자에 비례해서 나눈다면 뭐 그 정도가 얼추 맞겠죠. 뭐 12대 6이나 뭐 11대 7. 개수는 그렇게 될 거다. 네. 다만 이제 어느 쪽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느냐. 예,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예. 근데 그 지난번에 이제 정병국 의원이 아마 중앙일보인가 어디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예. 이제 정병국 의원 말씀도 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새겨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게 어차피 국민이 180석을 만들어 준 거 아니냐. 거의 180석에 육박하는 것을 국민이 만들어 주었고 이건 국민의 뜻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굳이 표결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회의가 됐든 입장을 해서 표결 현장에 들어가서 어차피 지금 뭐 국회법상 몸싸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표결장에 들어가서 할 얘기 다 하고 반대표 던지고 역사 속에 기록을 남겨놓고 그래서 나중에 일단 집권 여당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그대로 열어주어라. 그리고 나서 이게 잘못됐으면 그걸 가지고 선거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을 쌓아가는 것이 오히려 통합당
얘는 더 맞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대목도 좀 상당히 새겨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그 문희상 국회의장 퇴임식에서요. 지난번 패스트트랙 과정이 충돌로 서로 맞고스된 것들 이걸 가지고는 서로 처벌받지 않도록 좀 하자라고 한 제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계속 제가 서로 맞고서한 거 고소고발 취하를 하는 게 옳다. 물론 그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니까 네. 검찰이 뭐 수사는 계속하고 기소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 그 고소고발을 취하면 이제 정상 참작의 어떤 요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김 의원님 앞에서 제가 법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네. 그렇게 일단 정치 이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모습을 보인다면 검찰도 그런 상황을 좀 참작을 해서 판단할 테니까 저는 푸는 건 맞다. 그러니까 21대 국회 개원하기 전에 소위 말해서 이제 묵은 때는 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뭐 이런 지적을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입법상 관련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지적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국회 소위 선진화법과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이제 그 당시 상황이 또 있단 말이죠. 저는 네. 사실은 그때 여당이 너무 밀어붙이기 한 거 사실은 큰 원인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보임 문제 헌법재판소가 5대 4로 뭐 합헌이라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야기했지만 그 사실 국회법 정신에 어긋나는 사보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21대 국회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뭐 좀 스스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보면. 문제다. 예, 그리고 검사 출신 의원이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시네요.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몸싸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거 네. 사실은 한 번은 끊어야 될 악습이거든요. 보면 뭐 한 번을 끊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한 번이 언젠가는 필요하는데 언젠가는. 예. 예, 근데 그 언젠가가 지난번에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또 앞으로 닥쳐올 것이냐 이런 건데 사실은 그게 언제나 되게 어려운 문제죠. 예. 끊기는 끊어야 할 거다. 그런데 네. 그게 정말 이번에 확실하게 해야 되느냐, 또 그 다음에 언젠가가 될 것이냐 이게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다. 이 정도까지 과제로 남기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N의 맞짱 토론 김경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0대 국회 끝나는 마지막 날 퇴임 관련 얘기 또 새로운 원구성 관련 얘기가 많았습니다. 또 내일부터 의원 신분이 되는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우리 지금 토론에서 보셨다시피 논란은 또 이어질 전망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가 아버지의 뜻을 담아서 5.18 묘역을 참배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5.18 민주영령을 추모합니다. 13대 대통령 노태우 이렇게 방명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노재현 씨는 이전에도 홀로 광주를 방문해서 관련자들 찾아 사죄하고 묘역에 참배한 바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이제 21대 국회로 넘어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